할머니, 전화 받으세요. 국군병원에서 온 전화예요. 승호 관련해서. 승호가? 무슨 일이야? 정승호 이병이 훈련 중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보호자께서 즉시 오셔야겠습니다. 뭐라고? 사고라니. 어떤 사고야?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 분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순이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71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방 안의 오래된 가구들을 어슴푸레하게 비춘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사진 한 장.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당당하게 서 있다. 정순이의 30년 전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더 작은 사진 20살 청년이 신병훈련소에서 보낸 것이다. 정승호. 그녀의 외손자. 할머니, 부대 생활 재미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지 뭉치에서 가장 최근 것을 꺼내 읽는다. 승호의 글씨는 어릴 때부터 또박또박했다. 군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라디오를 켠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온다. 어젯밤 강원도 모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장병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정순이의 손이 잠시 멈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온다. 그녀는 채널을 돌린다. 음악이 흘러나온다. 오래된가요? 젊은 시절 부대에서 즐겨 들었던 곡이다. 부엌으로 향한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넓은 편이다. 아침 식사 준비는 언제나 2인분이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다. 승호가 휴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전화벨이 울린다. 정순이의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전화가 모든 걸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여보세요? 정순이 님이십니까? 그런데요? 국군병원에서 연락드립니다. 정승호 이병의 보호자이시죠? 정순이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핏기가 사라진다. 마치 얼음 조각을 만지는 것처럼 차가워진다. 승호가 어떻게 됐나요? 훈련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보호자께서 즉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이는 눈을 감는다. 머릿속에 승호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간다.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리고 입대하던 날 아침. 지금 당장 갑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순이는 움직였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 지갑과 신분증만 챙겨 집을 나선다.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간다. 71년 된 몸이지만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버스 안에서 계속 전화를 건다. 병원, 부대, 어디든 상관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답은 없다. 직접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된다. 정순이는 창밖을 바라본다. 25년 전 전역할 때도 이 길을 지났다. 그때는 안도감이 컸다.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전 8시 서울역. KTX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국군병원 주소를 말하는 순간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쳐다본다. 혹시 군인 가족이신가요? 외손자가 입원했어요. 요즘 군대 사고가 많다던데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본다. 변한 것도 많고 변하지 않은 것도 많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국군병원이 보인다. 익숙한 건물이다. 현역 시절 몇 번 와본 적이 있다. 그때는 부하들을 문병하러 왔었다. 지금은 자신이 문병객이 되어 있다. 병원 정문에서 택시를 내린다. 정순이는 깊게 숨을 쉰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오전 9시 국군병원 정문. 정순이는 병원 정문으로 향한다. 헌병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젊은 병사다. 계급장을 보니 상병이다. 어디로 가시나요? 정승호 이병 면회 왔습니다. 헌병은 명단을 확인한다. 그의 표정이 굳어진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상급자에게 무전을 친다. 죄송합니다. 해당 환자는 면회 통제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정순이의 목소리에 차가운 바람이 섞여 들어간다. 헌병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선다. 지휘부 명령으로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순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현역 시절 부하들이 실수했을 때 이런 눈빛을 보냈다. 그때 부하들은 이 눈빛을 보고 장군님이 정말 화나셨구나 하고 느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손자를 보러 온 할머니한테 이유도 못 알려주나요? 헌병은 당황한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상급자에게 무전을 친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정순이는 병원 로비로 들어간다. 민원실을 찾는다.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배어 있다. 10분 후 중이 하나가 나타난다. 젊은 장교다. 정순이를 보는 눈빛이 어색하다. 정승호 이병의 보호자이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가 중요한 시기라서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그건 중이가 말을 머뭇거린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서요. 정순이는 중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이 젊은 장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럼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어려우시고요. 왜요? 지휘부에서 내린 지시사항이라서요. 정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중이가 놀란다. 그녀의 움직임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 이영민 준장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이는 대답하지 못한다. 정순이는 한참을 그를 바라본다. 그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날카롭다. 중이님, 계급장을 보니 육사 출신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럼 육사에서 군인 정신에 대해 배우셨을 텐데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중이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한다. 군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도 군인 정신 아닙니까? 하지만 명령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순이는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넨다. 명함을 받은 중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정순이 예비역 준장입니다. 중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진다. 그는 명함을 받아든다. 손에 쥔 명함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진다. 이영민 준장에게 전해주세요. 정순이 예비역 준장이 면담을 신청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순이는 중이에게 다가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내가 군인이었다는 걸 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자리를 뜬다. 정순이는 로비 의자에 앉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진다. 45년 전 논산 육군훈련소. 26살의 정순이는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 장교였다. 훈련소 교육대장실에서 박도연 대위와 마주 앉아 있다. 정순이 중위, 자네가 여기서 제일 뛰어난 교육자라고 들었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박도연은 서류를 넘긴다. 정순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상급자 명령을 2번이나 거부했다고 되어 있군.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명령? 여군들에게 남군과 동일한 훈련을 시키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친다. 그래서 거부했나? 군인은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상급자는 뭐라고 했나? 규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이유는? 정순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덮는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이 서는 것이 보인다. 정순이 중위, 자네는 내가 봤던 군인 중에서 가장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무슨 뜻입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어. 갈 수 있겠나? 어디입니까? 전방부대. 남자들만 있는 곳이야. 정순이는 망설이지 않는다. 가겠습니다. 현재 국군병원 인근 찻집. 정순이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다. 구형폰이지만 여전히 잘 작동한다. 여보세요? 김대령 나야. 정순이. 아,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정보가 필요해. 어떤 정보 말씀이신가요? 수색대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있었나?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린다. 장군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 외손자가 그 부대에 있어. 그럼 그 사건. 정순이의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어떤 사건이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이병이 고참병 명령을 거부했다가 정순이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하다. 자세히 말해봐. 보복성 훈련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특별 체력 단련이라고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가혹행위였습니다. 그 이병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됐어요. 정순이는 눈을 감는다.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분노가 치솟는다. 다른 정보는 지휘부에서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통제도 심하고요. 고마워. 도움이 됐어. 전화를 끊자마자 정순이는 또 다른 번호를 누른다. 안전행정부 조사관실입니다. 정순이입니다. 박도연 중장님 연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중장님께서는 회의 중이시라서 긴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정순이 예비역 준장이 연락했다고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도연아, 급한 일이 있어. 뭔데? 내 외손자가 수색대에서 당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다. 어디서 통화하고 있나? 국군병원 앞이야. 지금 당장 가겠다. 오후 8시 수색대 부대 인근. 정순이는 어둠을 틈타 부대 근처로 향한다. 박도연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그녀는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부대 정문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다. 택시기사에게 1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한다.
할머니,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조금만 다녀올게요. 정순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71년 된 몸이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민첩하다. 부대 철책선을 따라 걸으면서 주변을 살핀다. 현역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난다. 경계 근무의 패턴, 초소의 위치, 사각지대의 존재, 모든 것이 손에 잡히듯 보인다. 그때 철책선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야, 김태우. 너 진짜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네, 상병님. 만약 외부에 떠벌리면 어떻게 될지 알지? 정순이는 몸을 낮춘다. 철책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본다. 고참병 한 명이 후임병을 협박하고 있다. 정승호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하지만 정승호 형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상급자 명령을 거부한 게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어? 김태우는 대답하지 못한다. 정순이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한다. 기억해둬. 정승호는 자기가 잘못해서 다친 거야. 알겠어? 네. 고참병이 사라진 후 정순이는 조용히 김태우에게 다가간다. 여기요. 김태우는 깜짝 놀란다. 누구세요? 정승호 할머니예요. 김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할머니,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잠깐만 이야기해요. 정순이는 철책선 틈으로 손을 내민다. 승우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태우는 주위를 둘러본다. 할머니,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해봐요. 정승우 형이 후임병들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태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런데 그 때문에 보복을 당했어요. 어떤 보복? 특별 체력 단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문이었어요. 정순이의 주먹이 쥐어진다. 증거가 있나요? 네, 있어요. 김태우는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본 후 휴대폰을 꺼낸다.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어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발각되면 저도 위험해요. 정순이는 김태우를 바라본다. 용기가 있네요. 정승우 형이 저를 구해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가혹행위를 당할 뻔했을 때 형이 막아줬어요. 김태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때 형이 그랬어요. 진짜 군인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라고. 정순이는 눈물을 참는다.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하지만 이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죠?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때 멀리서 순찰병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빨리 가세요, 할머니. 정순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오후 2시 국군병원 주차장. 검은색 승용차가 병원 주차장에 멈춘다. 박도연이 내린다. 정복을 입고 있다. 그의 어깨에는 무궁화 3개가 빛난다. 정순이가 다가간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45년이 지났지만 눈빛은 그대로다. 오랜만이야. 그래. 어젯밤 수학이 있었어. 정순이는 지난밤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박도연은 조용히 듣는다. 동영상 증거가 있다고? 응. 김태우라는 아이가 촬영한 거야. 박도연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셈이군. 하지만 그 아이가 위험할 수 있어. 내가 보호하겠다. 박도연은 병원 건물을 바라본다. 이영민 준장과 직접 만나야겠어. 조심해.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 쪽에 유리해.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한다. 정순이의 걸음에 힘이 들어간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후 3시 국군병원 로비. 박도영과 정순이가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뀐다. 헌병들이 자세를 바로 한다. 중장의 위압감은 무시할 수 없다.
환자 면회를 신청하겠습니다. 박도연이 접수 창구에 말한다. 간호사가 당황한다. 어떤 환자이신가요? 정승호 이병.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한다.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죄송합니다. 해당 환자는 면회 제한 대상입니다. 누구 명령으로? 이영민 준장님 명령입니다. 박도연은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킨다. 나는 중장이야. 준장 명령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라는 거지. 간호사는 당황해서 상급자를 부른다. 곧 간호과장이 나타난다. 중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담당 지휘관의 명령이라서. 그럼 담당 지휘관을 불러. 지금 부대에 계신데요. 박도연은 핸드폰을 꺼낸다. 이영민 준장 나야. 박도연이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국군병원에 있다. 정승호 이병 면회건으로. 그 건은 30분 안에 병원으로 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자마자 정순이가 박도연의 팔을 잡는다. 저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박도연이 고개를 돌린다. 복도 구석에 젊은 병사 하나가 서 있다. 그는 정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몸을 숨긴다. 아는 애야? 어젯밤에 만난 김태우야. 정순이는 그 병사에게 다가간다.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다. 승우를 아니? 병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같은 분대예요. 이름이 뭐니? 김태우 일병입니다. 정순이는 주위를 둘러본다. 사람들이 많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 김태우는 망설인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용기가 동시에 어려 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떨고 있니? 정순이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다. 승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김태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할머니,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오후 4시 병원 뒤편 벤치. 정순이, 박도연, 김태우가 조용한 벤치에 앉아 있다. 김태우는 계속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없어. 편하게 말해. 박도연이 안심시킨다. 정승우 형이 고참병 명령을 거부했어요. 무슨 명령? 후임병들한테 가혹행위를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정순이의 주먹이 쥐어진다. 그래서 형이 거부했어요. 후임병들은 내가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김태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다음 날부터 형한테 보복이 시작됐어요. 어떤 보복? 특별 체력 단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문이었어요. 박도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새벽 2시에 깨워서 완전군장 구보시키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태우는 울음을 참는다. 형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말해. 훈련장에서 실전 훈련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게 했어요. 정순이는 깊게 숨을 쉰다. 그때 승우가 다친 거야? 네. 형이 쓰러졌는데도 계속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형이 의식을 잃었어요. 김태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우리가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멈췄어요. 박도영과 정순이는 서로를 바라본다. 둘의 눈에는 분노가 치솟고 있다.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요. 보복이 무서워서. 너는 왜 말하는 거야? 정승우 형이 제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김태우가 고개를 든다. 저한테 가혹행위를 당할 뻔했을 때 형이 막아줬어요.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리고 어젯밤에 할머니를 만나서 더 용기가 생겼어요. 너 때문에 승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정순이는 김태우의 어깨를 잡는다. 하지만 저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도연이 답한다. 내가 보호하겠다. 진실을 말하는 군인을 보호하는 것도 지휘관의 의무야. 그때 김태우가 휴대폰을 꺼낸다. 할머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된다. 정승호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장면이다. 정순이는 눈을 감는다. 박도연은 주먹을 쥔다. 이걸 언제 촬영했나? 사고 당일이에요. 너무 끔찍해서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용감한 일이었어. 박도연은 김태우를 바라본다. 이 동영상을 국방부에 제출하겠다. 정말요? 당연하지. 이제 증거가 있잖아. 오후 5시 국군병원 원장실. 이영민 준장이 병원에 도착한다. 그의 표정은 어둡다. 원장실에서 박도연과 정순이가 기다리고 있다. 중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앉아. 박도연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다. 정승호 이병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훈련 중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정순이가 입을 연다. 증언을 들었어요. 이건 안전사고가 아니라 보복성 가혹행위예요. 이영민의 얼굴이 굳어진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박도연이 휴대폰을 꺼낸다. 이영민 준장, 이것 좀 봐. 화면에 김태우가 촬영한 동영상이 재생된다. 이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건 어디서 구했습니까? 내부 고발자가 있어. 누구입니까? 그건 말할 수 없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박도연은 이영민을 노려본다. 이 준장, 자네 지금 뭘 숨기고 있나? 숨기는 건 없습니다. 다만 부대 기강 확립을 위해. 기강 확립? 정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후임병을 죽을 뻔하게 만드는 게 기강 확립이에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과장?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동영상을 봤잖아. 이게 과장이야? 이영민은 입을 다문다. 정승호 이병 면회를 즉시 허용해. 하지만 규정상. 규정? 자네가 만든 규정 말인가?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통제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조치하겠다. 이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중장님, 그건 뭔가? 부대 사정을 모르시면서 박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부대 사정? 가혹행위를 은폐하는 게 부대 사정인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린다. 김태우가 들어온다. 그 뒤로 다른 병사들이 따라온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젊은 병사가 말한다. 저도 봤습니다. 정승호 형이 당한 일을. 또 다른 병사가 나선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민은 당황한다. 너희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김태우가 당당하게 답한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정순이는 이 젊은 병사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눈에서 용기가 빛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도연은 이영민을 바라본다. 이제 됐나? 증인이 충분한가? 이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오후 6시 국군병원 간호사실. 조미경 간호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 있다. 정승호 이병의 의료 기록이 화면에 떠 있다. 그녀는 20년간 군 병원에서 근무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 아니다. 조 간호사.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의무대장이다. 네, 대장님. 정승호 이병 관련해서 외부 문의가 들어와도 절대 답변하지 마. 하지만 보호자 문의는 보호자든 누구든 상관없어. 지휘부 방침이야. 조미경은 망설인다. 대장님, 환자 상태가 심각한데 보호자도 모르게 하는 게 맞나요?
우리는 명령을 따르면 돼. 다른 생각하지 마. 의무대장이 나가자 조미경은 한숨을 쉰다. 그녀의 컴퓨터에는 정승호의 CT 결과가 떠 있다. 뇌출혈 소견이 보인다. 조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후 7시 병원 복도. 정순이는 복도를 걷고 있다. 박도연은 다른 업무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녀는 혼자서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 저기요.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조미경 간호사다. 네. 혹시 정승호 이병 보호자이신가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요. 조미경은 주위를 둘러본다. 잠깐 따라오세요. 둘은 비상계단으로 향한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다. 승호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심각합니다. 조미경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떻게 심각한가요? 뇌출혈이 있어요. 수술은 했지만 정순이는 벽에 기댄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모르겠어요. 다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그런데 왜 면회를 막는 거예요? 조미경은 망설인다. 지휘부에서 정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을 말하면 이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에요. 정순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어떤 뜻입니까? 상처 패턴을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한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20년간 이런 일을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조미경은 눈물을 참는다. 그 아이가 응급실에 왔을 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이게 훈련 때문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정순이는 조미경의 손을 잡는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하지만 저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미경은 종이를 하나 꺼낸다. 이건 승호군의 병실 번호예요. 혹시 몰래 들어가고 싶으시면 정말 괜찮습니까? 제가 근무 시간에 잠깐 문을 열어드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미경은 미소를 짓는다. 저도 군인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정순이는 조미경을 바라본다. 아버지라면 분명히 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오후 8시 중환자실 앞. 정순이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조미경이 나타난다. 지금 다른 직원들이 없어요. 1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이 열린다.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누워있는 승호를 본 순간 정순이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다.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하다. 승호야. 정순이는 승호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할머니가 왔단다. 승호는 반응이 없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린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구나. 정순이는 승호의 이마를 쓰다듬는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그때 승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승호야, 할머니 목소리 들려? 눈꺼풀이 살짝 떨린다. 들리는구나. 할머니가 꼭 너를 구해낼 거야. 정순이는 승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옳은 일을 했어. 승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할머니. 아주 작은 소리지만 분명하다. 응, 할머니야.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걱정 끼쳐드려서요. 정순이는 눈물을 참는다.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조미경이 급히 들어온다. 빨리 나가셔야 해요. 누가 오고 있어요. 정순이는 마지막으로 승호를 바라본다. 기다려. 할머니가 돌아올 거야. 오후 9시 병원 로비. 박도연이 돌아온다. 정순이는 그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승호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네. 조금씩 깨어나고 있어요. 다행이야. 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리고 간호사가 도와줬다고? 조미경이라는 분이에요.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고마운 일이네. 박도연은 핸드폰을 확인한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이요? 내일 아침에 특별조사팀이 내려온다고 해. 정순이는 놀란다. 정말요? 응.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돼. 그럼 더 이상 면회 제한도 없겠네요. 당연하지. 이영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야. 박도연은 정순이를 바라본다. 순이야, 정말 고생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희망이 보여.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승호가 깨어나는 걸 보니까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오후 10시 병원 지하 자료실. 조미경은 혼자 지하 자료실에 있다. 그녀는 정승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의료 기록, 사진, 검사 결과 등.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거야. 조미경은 혼자 중얼거린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린다. 이영민이 들어온다. 뭐하고 있나? 조미경은 놀란다. 준장님, 어떻게 여기에? 자료를 찾고 있어. 정승호 입영 관련 자료. 조미경은 당황한다. 그런 자료는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이영민은 컴퓨터를 확인한다. 이게 뭔가? 화면에 정승호의 상처 사진들이 떠 있다. 이건 의료 기록이에요. 누가 볼 수 있게 해놨나? 아무도 못 봤는데요. 이영민은 조미경을 노려본다. 정순이한테 정보를 넘겨줬지?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때 갑자기 다른 문이 열린다. 박도연이 들어온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영민은 놀란다. 중장님, 어떻게 여기에? 조 간호사가 위험하다고 해서 왔어. 박도연은 컴퓨터 화면을 본다. 이 자료들을 없애려고 했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 이영민은 대답하지 못한다. 조 간호사,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조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겠습니다. 박도연은 조미경을 바라본다.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다. 45년 전 전방 부대 막사. 젊은 정순이는 남자 장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이다. 회의실에서 작전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정순이 중위, 이번 작전에서 후방 지원 업무를 맡겠다. 대대장이 말한다. 정순이는 고개를 든다. 왜 후방 지원입니까? 여자가 전방에 나가는 건 위험해. 위험하다고 해서 후방으로 빠지는 게 맞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다른 장교들이 정순이를 바라본다. 명령이야.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장의 얼굴이 붉어진다. 뭐라고? 군인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위, 지금 상급자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재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박도연 대위가 입을 연다. 대대장님, 정순이 중위 말이 맞습니다. 뭐? 능력으로 판단해야지 성별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대대장은 박도연을 노려본다. 박대위, 자네도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명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박도연은 정순이를 바라본다. 정순이 중위를 전방 정찰팀에 투입하겠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잖아. 위험하지만 그녀가 가장 뛰어난 정찰 요원입니다. 정순이는 박도연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서 신뢰가 느껴진다. 대대장님,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정순이는 당당하게 말한다. 여자도 남자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벽 5시 수색대 부대. 박도연은 이른 아침에 부대에 도착한다. 이영민을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깜짝 방문이다. 중장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영민이 당황한다. 훈련 영상을 보고 싶어. 훈련 영상요? 정승호 이병 사고 당일 영상. 이영민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건 보안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 내가 중장인데? 하지만 부대 내부 사정이라서. 박도연은 이영민을 똑바로 바라본다. 이 준장, 자네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지?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영상을 보여줘. 이영민은 망설인다. 영상이 없습니다. 없다고? 삭제됐습니다. 박도연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누가 삭제했나? 그건 대답해. 이영민은 입을 다문다. 자네가 삭제했나? 중장님, 그건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이영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삭제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부대 이미지를 위해서입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준장, 자네는 지금 증거인멸을 했어. 하지만 변명하지 마. 자네는 군인이 아니야.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린다. 한 병사가 들어온다. 준장님,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회의 중이야. 나가.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병사는 USB를 꺼낸다. 이 안에 삭제된 영상이 있어요. 박도현과 이영민은 놀란다. 뭐라고? CCTV 관제실에서 백업으로 저장해둔 영상이에요. 병사는 박도연을 바라본다. 제가 관제실 근무를 할 때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너는 누구야? 정승호 선임병입니다. 정승호를 존경하는 병사예요. 박도연은 USB를 받는다. 고마워. 용기 있는 일이었어. 이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오전 8시 국방부 장관실. 박도연은 국방부 장관실에 있다. 장관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USB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도저히 훈련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장관은 고개를 젓는다. 이영민 준장 즉시 직위 해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대 전체를 조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장관은 박도연을 바라본다. 박 중장,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특별히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정순이 예비역 준장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박도연은 병원으로 돌아간다. 정순이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됐어? 이영민 직위 해제됐어. 정말? 그리고 승호 면회 금지도 해제됐어. 정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제 승호를 볼 수 있어. 정순이는 병원 로비에서 공식 통보를 받는다. 간호과장이 직접 나와서 알려준다. 정순이 예비역 준장님, 정승호 이병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지금 당장 면회 가능합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흘린다. 마침내 이 순간이 왔다. 고맙습니다. 박도연 중장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도연이 약속을 지켰다. 오전 10시 중환자실 드디어 만난 할머니와 손자. 정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연다. 조미경 간호사가 안내한다. 승호야. 침대에 누워있는 승호가 눈을 뜬다. 할머니를 보자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할머니, 정말 와주셨구나.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떻게 안 와? 정순이는 승호의 손을 잡는다. 차가웠던 손이 이제 따뜻하다. 할머니, 꿈에서 계속 들렸어요. 뭐가? 할머니 목소리요. 포기하지 마라. 할머니가 반드시 구해줄 거다라고. 정순이의 온몸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완벽했어요. 승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너도 보여줬어. 후임병들을 보호한 거 말이야. 그게 맞는 일이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진짜 군인이야. 조미경 간호사가 다가온다. 정말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할머니가 오신 후로 회복 속도가 놀라워요. 언제쯤 완전히 회복될까요? 한 달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정순이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린다. 김태호를 비롯한 여러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형, 정말 깨어나셨네요. 김태우가 눈물을 터뜨린다. 태우야, 고생했어. 무슨 고생이에요? 형이 더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다른 병사들도 하나씩 다가온다. 형, 저희가 처음에 무서워서 말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형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진짜 군인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승호는 눈물을 흘린다. 이 어린 병사들이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 너희들이 더 용감했어. 아니에요. 형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김태우가 휴대폰을 꺼낸다. 형, 이 동영상 때문에 모든 게 밝혀졌어요. 정말? 네. 할머니와 박도연 중장님이 이걸 증거로 써서 진실을 밝혔어요. 정순이는 이 젊은 병사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여러분 모두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진짜 영웅이에요. 우리 모두 영웅이야. 함께 해냈으니까. 오후 3시 병원 회의실 국방부 공식 사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병원을 찾아왔다. 정순이, 박도연, 승우가 회의실에 모여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를 대표하여 공식 사과드립니다. 장관이 깊게 고개를 숙인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과보다는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정순이가 단호하게 말한다. 네, 맞습니다.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인가요? 첫째, 가혹행위 방지 교육을 전군에 의무화합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셋째, 지휘관 책임제를 엄격히 도입합니다. 정순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정순이 예비역 준장님께 특별자문위원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도와주십시오. 정순이는 잠시 생각한다. 승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전역 후에 예비군 간부가 되어서 후배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장관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훌륭한 결심입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후배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영민이 헌병들에게 붙잡혀 병원을 나가고 있다. 정순이가 그를 지켜본다. 이영민 준장. 이영민이 멈춘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하다. 예비역 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영민은 고개를 깊게 숙인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요? 승호에게, 그리고 모든 부하들에게요. 이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군복은 명예를 위해 입는 겁니다. 당신은 그걸 더럽혔어요. 박도연이 다가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진짜 군인이 뭔지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이가 덧붙인다. 계급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영민은 헌병들과 함께 쓸쓸히 사라진다. 승호의 병실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정순이, 박도현, 김태우, 조미경, 그리고 다른 병사들까지. 이제 정말 끝났네요. 김태우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야. 승호가 힘주어 말한다. 무슨 시작이요?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 시작이야.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정순이가 말한다. 계급이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는 군대. 조미경이 손을 든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의료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승호가 말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맞아. 함께해야 해. 정순이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다. 젊은 병사들, 용기 있는 간호사, 정의로운 장군,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손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승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박도연이 말한다. 진짜 군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정순이와 박도연이 조용한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정말 끝났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맞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 박도연은 하늘을 바라본다. 순이야, 정말 대단했어. 45년 전에 내가 잘못된 명령을 거부했을 때 나는 너를 지켜줬어. 기억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켜줄 차례였어. 정순이는 미소를 짓는다. 고마워.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야.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었어. 둘은 잠시 조용히 걷는다. 도연아, 우리가 해냈어. 응. 우리가 함께 해냈어. 정순이는 승호의 병실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로 웃고 있는 승호와 동료들이 보인다. 저 아이들이 미래야. 그래. 희망이 있어. 박도연은 정순이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두 사람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일주일 후 정순이의 집. 정순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승호는 회복 중이고 곧 전역할 예정이다. 라디오를 켠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온다. 국방부는 군내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수색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듣는다. 정승호 이병은 현재 회복 중이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할머니 정순이 예비역 준장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인권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며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순이는 라디오를 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본다. 승우가 병원에서 쓴 것이다. 할머니, 저는 이제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배웠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정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승호. 응, 몸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순이는 미소를 짓는다. 너는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정순이는 눈물을 흘린다. 한 달 후 강원도 양양 새로운 일상. 정순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녀는 확신한다. 진짜 군인은 전역 후에도 계속 군인이라는 것을. 승우가 전역하고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는다. 할머니, 저 대학교 다니면서 예비군 간부 할 거예요. 왜? 후임병들을 보호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도 계속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그리고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승우는 신문을 펼친다. 할머니 이야기가 일면에 나왔어요. 정순이는 신문을 본다. 진짜 군인은 전역 후에도 계속 군인이다. 정순이 예비역 준장의 손자 구하기. 부끄럽네. 승우는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2달 후 국방부 회의실 정순이의 새로운 역할. 정순이는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다. 군 간부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 가혹행위 방지의 핵심은 교육이 아니라 문화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상명하복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정순이는 자료를 넘긴다.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기강은 옳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정순이 준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해요. 부하를 보호하지 못한 지휘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요. 정순이는 당당하게 말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이 정순이에게 다가온다. 정말 훌륭한 제안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문을 요청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박도연이 다가온다. 순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다시 군복을 입은 모습 말이야. 정순이는 자신을 바라본다. 정복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시 군복을 입었다. 나도 그런 기분이야. 6개월 후 대학교 강당 승호의 강연. 승호는 대학교 강당에서 후배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진짜 군인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관심 있게 듣는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승호는 당당하게 말한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든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어떤 용기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용기요. 승호는 할머니를 떠올린다. 제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온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제 영웅이에요. 언제 한번 뵙고 싶어요. 승우는 미소를 짓는다. 언제든지 오세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1년 후 정순이의 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김태우, 조미경, 그리고 다른 병사들까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태우가 밝게 인사한다. 어머, 어떻게 다들 왔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조미경이 말한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김태우가 간부가 됐어요. 정순이는 김태우를 바라본다.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할머니. 어떤 간부가 됐니? 중대 교육 담당이에요. 훌륭하네. 승우가 나타난다. 할머니, 손님들이 오셨네요. 응, 반가운 손님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앉는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빠. 국방부에서 자문일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강연이요? 젊은 군인들에게 인권 교육을 해주고 있어. 조미경이 놀란다.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 김태우가 말한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어떤 꿈? 정의로운 군인이 되는 꿈요. 정순이는 이 젊은 사람들을 바라본다. 너희들이 있어서 미래가 밝아. 지금 이 순간에도 정순이는 활동하고 있다.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인권 강연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군인으로. 그녀는 계급장은 떼었지만 책임은 떼지 않았다. 정승호는 대학에서 예비군 간부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강의 제목은 진짜 군인이 되는 법이다. 김태우는 중대 교육 담당 간부가 되어 부하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는 항상 부하들에게 말한다. 잘못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조미경 간호사는 군병원개혁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의료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정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있다. 이영민 전 준장은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 나는 가끔 그날을 떠올린다. 71년 된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다시 군복을 입었던 날을.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증명했다. 진짜 군인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것을. 진짜 군인은 계급에 상관없다는 것을. 진짜 군인은 책임감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위해, 정의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정순이가 될 수 있다.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이다. 정순이는 집 앞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낸다. 국방부에서 온 것이다. 정순이 예비역 준장님께 군 내부 고발 보호 제도의 공식 출범을 알려드립니다. 이 제도는 정순이 제도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정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승호야, 할머니 이름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대. 정말요? 축하해요, 할머니.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승호는 할머니를 안는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오래된 군가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다.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 희망을 품은 사람들. 정순이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른다. 승호도 함께 부른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한 시골집에 울려 퍼진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전국의 모든 군부대에, 모든 젊은 군인들에게 전해진다. 진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이다. 나이가 들어도 전역해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정순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정순이 할머니와 승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정순이 할머니처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나요? 때로는 나이가 들어도, 때로는 계급이 낮아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마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경험담, 가족을 위해 했던 일 또는 정의로운 일을 위해 싸웠던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